자, 이번엔 올해 사회경제 문화 분야에서 눈길을 끌었던 사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종인 시사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제 분야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분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들한테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말들이 있었는데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졌던 정부는 올해 초 투기 차단 정책을 시작으로 총 7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계속됐는데요. 네 번을 냈으면 세 번은 실패한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에는 이른바 영끌 발언으로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전세난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곧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것입니다. 자,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총 24번이고요. 네. 그중에 이제 올해 이제 7번을 내놨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물론 이제 유동성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유동성이 풀렸던 게 큰 요인이기도 했지만 어쨌건 국민들은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대책을 이렇게 많이 내놨으면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게 변명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유동성도 다 감안을 해서 그것까지도 이제 해결했어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였고 24차례, 올해만 7차례인데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지금 집값은 무려 14년 만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때 11% 올랐던 이래 1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지난 9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에 모두 실패하고 있고 많이 1년 동안 들으셨겠지만 풍선 효과.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넓히면 핀셋 규제를 했는데 핀셋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전국을 다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오른 것은 세종시인데요. 44%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핀셋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그렇습니다. 요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동산 쪽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발언, 이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시민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데 물론 이제 발언을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뭐 저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발언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자꾸 발언이 논란을 계속 더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떼어놓고 보면 혹은 맥락 자체를 보면 이해는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죽 답답하면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이 이제는 전 장관이 됐습니다만 이게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내겠다. 말은 사실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를 표현한 건데 별명은 빵뚜아네트라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과거의 앙뚜아네트 왕비, 프랑스 왕비에 빗대어서 빵뚜아네트라는 참 또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는데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은 집값 안 올랐다고 야당을 향해서 주장하기도 했고 잡을 수 있다고 또 큰 소리를 치기도 했고 근데 결국은 이임하면서 국토부 장관을 떠나면서 자, 이 부동산 대책 매듭지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규제 일변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다주택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고위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집이 여러 채면 특히 뭐 서울 같은 데 여러 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화돼 버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참모진들도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모진들 한 채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또 권유를 했었는데 막상 당사자가 강남과 또 이 청주 집중에 청주를 팔게 되면서 강남 불패를 몸소 실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받기도 했고요. 결국은 강남 집까지 매각을 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주택 논란이 있었던 참모진이 사표를 던지면서 집보다 집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끝까지 매각을 못한 비서진은 교체되면서 8월 말에 청와대 다주택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 야당이 그래서 막 비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저 발언 이후에 왜 저게 크게 화제가 됐었던 거죠? 아무래도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발언이 나왔던 그 배경을 보면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전세난 같은 부작용이 분명하게 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좀 밀어붙였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말했다기보다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제 변창흠 신임 장관도 그렇습니다.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를 그렇죠. 내놓을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종부세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효과를 나타낼 테고 네. 공급 대책 잘 안 내놨었는데 이 부분에 예.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오긴 시작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죠. 네. 첫 번째는 금융 규제, 두 번째는 세금, 그리고 세 번째가 공급이었는데 네. 공급에 대해서 이제 변 장관이 뭔가 이제 안을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도심에 지금 역세권이 많은데 저밀 개발돼 있다는 거예요. 용적률의 규제를 좀 풀면 고밀 개발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이 가구 수를 사실은 그 안에 입주시킬 수 있다는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시간이 이 신도시 같은 것보다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추진되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엄청나게 역세권 또 가격이 오르겠네? 근데 약간 방법이 달라요.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되 개발 이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개념이 간단한 것은 공공 자가주택. 예를 들면 내 집이 대출 끼고 있으니까 사실은 은행 거지 않습니까? 상환 못하는 이상은. 근데 문제는 내 집의 지분이 정부 지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자신과 정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대신에 이 집을 매각할 때는 정부에 되팔게 된다. 이게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당장 이제 인사청문회 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어느 정도 내놓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